예, 그게 어느 정부든 잘한 것이 있고 또 못한 것도 있고 그러기 마련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잘한 건 한 개도 없고 오로지 못한 것만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 있다가, 그래도 잘한 것도 좀 있다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퍽 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거 우리가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여당이 이제 생길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참여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산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이제 가져가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 가져도 되고, 다만 이제 남긴 참여정부의 그늘, 실패한 정책 또는 정책이 잘 효과적으로 안 되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부채만 승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대 부채로 꼽은 것이 참여정부가 남기고 한 3가지 국민에게 남긴 빚. 그게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복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 혁신,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복지는 좀 하긴 했는데 토건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올려 세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좀 불충분한 것이었다. 노동 쪽은 결국 복지 지출을 확대하긴 했지만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시장 분배가 너무 나빠져서, 그처럼 국가가 사후적으로 교정 노력을 했으나 진위계수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시장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을 다 복구하지 못한 그런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그런 직관이 있습니다.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 세대한 직관이 있습니다. 어린 애들도 차별하면 싫어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등받이 있는 의자 주고 밥 먹을 때 자기만 등받이 없는 의자 주면 애들이 화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공평 이런 것에 대한 직관인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 강도로 하는데 신분이 소속된 회사가 본사냐 사내 하청 회사냐에 따라서 대우가 갑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직관적 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는 것은 결국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 강자 앞에 불종하도록 버려두는 것이고, 선량한 시민이 인간적 존엄을 포기하고 경제적 강자의 자비심에 의존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원래부터 해야 될, 모든 시민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이런저런 위협, 물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대신 행동하는데, 참여정부는 우리가 했던 정부 아니냐. 참여정부 당시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면 그것은 그 당시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그리고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악착같이 갚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한 가지의 법제나 정책 수단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적인 정비, 법률의 개정, 그 다음에 미비한 법률의 제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피해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문제는 또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소위 인적인 개입, 이른바 권력기관을 통한 개입도 저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입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제 권력을 통한 그런 과정에 개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 참여정부가 이것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예.